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초보금을 위한 내비게이션 토TV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2주간 자가 격리했을 때 인건비 처리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이제는 대부분 많이 확산이 돼서 좀 위험한 순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노무 관련해서는 이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할게요. 2주간 격리를 하면 급여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잠깐 얼굴을 슉 줄이고 유급 휴가 비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활 지원과 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있는 것도 있고 그 근로자와 가족 관련된 일로 근로자하고 가족을 포함해서 또 다른 지원하고 근로자만 위한 거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관리소 직원이 확진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가 들어갔을 때를 먼저, 요거 첫 번째 페이지 유급 휴가 비용 신청 방법입니다. 첫 번째 생활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입원하던가 아니면 격리돼서 회사를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사업주에는 생활지원에 대한 강제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분이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 휴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에 보면 대부분 병가는 무급 휴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유급으로 되어 있는 회사도 있으니까 각자 취업규칙을 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정부 정책상 나라의 위험한 재해 수준이다 보니 재해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죠. 그래서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2주간에 대해서 생활지원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만약 사업주한테 돈을 받으면 사업주는 그 돈을 2주간의 돈을 공단에서 받아서 채우는 거예요. 사업주는 본인이 급여를 주고 그 금액에 대한 보상을 나라에서 받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는 급여를 주지 않았다 하면 이분은 직접 공단이나 아니면 해당 동사무소 그쪽에 전화해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에 이번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근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거. 신청 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한테 통지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당신이 확진이 됐고 그래서 입원을 해야 된다, 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통지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통지한 사람이 해당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그러니까 2주간 유급휴가를 주고 했으면 돈을 주고, 그래 넌 치료하고 알아라고 했으면 이거는 사업주가 받는 거죠.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하던가 아니면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인 분이 그 사람에게 신청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 사업주가 대신 소명해서 돈을 받던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1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한 사람당 최대 13만원이고 신청 기간은 국민연금 공단지사입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고령 근로자, 취업자 분은 국민연금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라고 하셔도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만약에 유급휴가라고 하는 사업주가 이 사람한테 급여를 2주간을 포함해서 지급했다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지원을 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그 신청서나, 그리고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이거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아야겠죠, 그죠?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을 회사가 제출해야겠죠. 그죠? 돈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공단에다가 사업주가 신청했는데 사업주는 생각보다 실제 급여보다 더 많게 해주는 경우가, 조금 더 많게, 아주 확 많게는 아니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적게는 안 주겠죠. 그러면 그 차액은 잡수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바로 줄 거면 가수금으로 차변 예금, 그죠? 대변은 가수금 했다가 그 사람 그 가수금을 급여 지급할 때 하던가 아니면 동시에 지급할 때 가수금을 급여에서 소급해서 주시면 되겠죠. 그죠? 일시적으로 한 거니까 가수금 계정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12월 말날 계정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앞에 것만 중요한데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이라는 것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와 또는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직장에서 유급휴가로 못 받은 거를 공단에서 받는 그거와 얘를 중복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 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1위는 47만 4,600원, 2위는 80만 2천원. 이게 그 2주라는 거죠. 대충 2주. 2주에 대해서 1위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족이 2인이고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도 같이 했다. 그러면 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을 봐서 좀 판단하셔야 돼요. 3인이다. 103만 5천원. 이렇게. 신청 기관에 있는 관할 읍명 동사무소. 공단하고 얘는 좀 다르죠. 공단은 직장인한테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직장은 안 다니는 사람이 격리를 받았고 그 가족도 밀접 접촉으로 같이 그렇다. 그러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게 더 낫겠죠. 신청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본인이 가는데 격리가 끝나고 와야죠. 이거 돈 받겠다고 미리 가시면 안 되고 왜냐면 그 격리 동안은 나가지 못하니까 격리가 끝나고 나서 가셔야겠죠. 신청인 명의 근데 만약에 본인이 못 갔어. 그러면 대리인이 가신데 대리인 신분증하고 그 당사자의 신분증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자세한 거는 129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얘가 유리한지 앞에 게 유리한지는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파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